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80만 25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831명, 완치 522만 6,530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사례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월달 코로나 주간 감염자 수는 40만 건에 도달하였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주간 20만 건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일 감염자 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염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역 사회의 협력과 개인 방역 수칙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망자 추세는 여전히 높습니다.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1,708명이 사망하였으나 감소세에 접어든 지난주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2,099명입니다. 한 주 사이에 사망자 수가 300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망한 사례는 50%이며 나머지 50%는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보건부 차관은 밝혔습니다. 기저질환 중 사망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입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대변인은 이후 정부의 방침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선택하지 말고 가급적 빠르게 접종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미국은 코백스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323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화이자 백신 350만 회분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12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였고 코백스에도 총 40억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코로나 백신을 받은 국가는 110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개발청 국장은 미국은 세계적인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공중보건을 유지하며 경제를 재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백신 기부에도 미국은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들어주고 의료 종사자 교육, 오지 지역까지 안전하게 배포하는 등의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 4억 4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확히는 3억 8,500만 회분의 백신이 이미 전국으로 배포되어 접종되었거나 접종을 기다리고 있으며 5,500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인구가 2억 7,350만 명인 인도네시아에서 70%의 국민들에게 부스터샷까지 제공하려면 5억 7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말까지 5억 9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기 접종 목표였던 국민수 70% 이상의 2회 접종을 완료한 주는 34개 주 중에 12개 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에 대한 2회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한 주는 6개 주에 불과합니다. 3월 7일 기준 1억 9,213만 4,689명이 1차 예방접종을 함으로 목표치의 92.25%를 달성하였으며 1억 4,834만 7,458명이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목표치의 71.23%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인구는 1,269만 8,131명으로 목표치의 6.1%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증상 중 대표적인 특징이 미각과 후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는 후각, 기억, 인지, 감정과 관련된 뇌의 용량이 감염으로 인해 줄어들며 생기는 후유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코로나19 연구팀은 코로나에 확진된 환자들의 뇌 영상을 확진 전후와 비교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담당 교수에 따르면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유전자 정보 수집에 참여한 785명의 뇌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이 중 401명이 조사 중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 번째 뇌 영상 촬영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평균 141일의 소요 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뇌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즉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4에서 5개월 뒤에 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코로나19 환자는 뇌의 여러 부위에서 용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화전두피질과 해마교치량에서 회백질 두께가 1.3에서 1.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안화전두피질은 인간 뇌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위로 인지 정보와 감정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대뇌 반구 아래에 있는 긴 이랑인 해마교치량은 후각, 사건 기억과 관련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2년 4월에 거래될 WTI 원유의 선물 가격은 배럴당 7.4% 상승한 115.68달러로 계약되었으며 5월에 거래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6.9% 상승한 배럴당 118.11달러로 계약되는 등
침공 직후부터 유가는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국가 예산으로 예상한 원유 가격은 배럴당 63달러에 불과합니다. 또한 석탄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월에 계약한 석탄 가격은 톤당 418.75달러로 2월에 비해 13.18% 치솟았으며 계약량도 66.5%로 증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버르마타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는 인도네시아는 석유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석유 및 가스 무역 수지가 적자로 추정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여 비석유 및 가스 무역 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솔루션을 찾은 후 상황이 개선되어도 2022년 내내 200에서 300억 달러 범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4.5%에서 5%이며 2022년 연간 성장률은 4.8%에서 4.9% 범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에 G20 회의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에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연설을 시작하자 대부분의 대표단은 자리를 떴습니다. 또한 제네바에서 고위급 외교관들도 회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G20 회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회의에 의미가 없다고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G20의 재무부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금융권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G20 금융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 중앙은행 제재의 목적을 설명할 때 러시아 경제 붕괴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패럴림픽에서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 원칙을 넘어 러시아 패럴림픽 선수들을 모두 퇴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20 회원국들은 의장국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G20 회의를 진행할 시 많은 회원국들이 회의장을 나간다면 G20 회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였고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의 지지표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G8 회의의 경우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는 제외되어 현재는 G7으로 회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114명을 태우고 표류하던 난민선이 지난 6일 새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 상륙했습니다. 로힝야족 난민선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5번째입니다. 이번에 구출된 배에는 로힝야족 남성 성인 58명과 여성 성인 21명, 어린이 35명 등 1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도네시아 군경은 난민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검사와 방역부터 진행했습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70여만 명은 2017년 8월 말 미얀마군에 쫓겨 방글라데시로 피해 난민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 가는 것을 목표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배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해 중 선박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거나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 사태로 미입국 차단을 위해 해안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수개월씩 바다를 떠도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말레이시아 미입국을 노리고 배에 탔다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류애적 차원으로 로힝야족 난민선을 계속 받아주고 있으며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아체주에 난민 캠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직업 활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70% 이상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미입국을 시도하기 위해 종적을 감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보안기관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국가안보운영센터를 통한 사이버 보안 트래픽 이상 현상을 통해 식별한 사이버 공격이 16억 건 이상이라고 총책임자는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가장 흔한 사이버 공격은 매웨어이며 그 다음은 트로이 목마, 그리고 정보 수집을 위한 직접 해킹이 뒤를 잇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는 정보 자산이기 때문에 해킹하여 얻은 데이터는 판매 가치가 생기게 되며 해킹된 사이트와 데이터는 사기, 불법 도박, 피싱 및 기타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이 시도된 분야는 학교 기관으로 38.03%였으며 민간 기업의 25.37%, 지방자치단체의 16.86%, 중앙정부의 8.26%, 법률 관련 단체의 4.18%, 그리고 개인 PC의 2.66%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중앙은행으로 향한 랜섬웨어 공격들이 감지되었으며 175개의 PC가 공격당하며 44GB에 이르는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G20 발리 회의 의전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3월 8일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에 공식 등록하였습니다. G80 전기차는 정부 사이트로부터 제네시스 G80 EV AWD-AT라는 등록 코드를 부여받았으며 공식 판매 가격은 6억 3천만 루피아입니다. 특히 G80 전기차는 NJKB 자카르타로 등록되었는데 NJKB는 인도네시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이 적은 것을 뜻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와 관련된 제품들을 대부분 NJKB로 등록해주고 있으며 코나 전기차와 아이오닉 전기차 또한 NJKB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권역 CEO는 이번 등록은 G20 VIP 의전 차량을 위한 행정적 준비라고 밝혔으며 G80 전기자동차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을지 여부는 논의 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G20 발리 정상회의는 2022년 4분기에 개최될 예정이며 미국, 영국, 인도,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고위급 국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G20 회의를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정부 목표에 발맞추어 연간 1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에게 K-팝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하여 KBS 다큐멘터리 시대를 바꾼 아티스트 데뷔의 순간 4부작을 순회 상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순회 상영은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등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대를 바꾼 아티스트는 한국 대중음악 100년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주요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내는 음악 다큐멘터리입니다. 1회 가요의 탄생, 2회 노래, 4회 날개를 달다, 3회 취향의 저격, 4회 신인류의 탄생은 각각 한국 가요의 발전사를 명확하게 설명한 다큐멘터리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K-팝의 뿌리인 한국 대중음악 발전사를 소개함으로써 오늘날 한류의 핵심 콘텐츠인 K-팝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며 100년 가까이 축적되어 온 한국 대중문화예술의 노력임을 보여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KBS의 협조로 인도네시아 상영 행사를 기획하였고 현지인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 한국콘텐츠진 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와 협업으로 주요 도시 CGV 상영관에서 순회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순회 상영회는 인도네시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전 신청에 의해 참가할 수 있으며 장장 4시간에 달하는 4편을 정주행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열어 한류 팬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나라로 최신 K-팝은 물론 80년대부터 90년대 한국 가요 매니아들도 많아 이번 다큐멘터리 상영회는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